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 그럴 때일수록 나는 소망한다. 그것들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화사한 꽃밭을 이룰 수 있기를. 시를 읽으면 상처도 꽃이 된다. 신앙송가 김민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강은요.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저도 지천명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과 많은 상처와 많은 이별과 많은 아픔들을 겪었는데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 시의 제목처럼 내 삶의 걸음이 되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었었던 그런 이유들을 시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할 시는요.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 사이, 그리고 이정하 시인의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그리고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아 시인의 시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항상 하는 마음 열기입니다. 마음 열기 하기 전에 그 위에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항상 웃으시나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으시나요? 웃기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네, 항상 웃어서 행복하고 또 행복해서 웃는 하루, 오늘도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마음 열기, 눈, 미, 소 함께 해볼 건데요. 눈을 마주 보고, 미소를 밝게 지으며, 소리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마음 열기 했었고요. 이번에는 포인트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의 나무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오늘의 삶의 주제가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라는 주제인데요. 나의 삶의 자욱들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울한 단어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나의 삶의 자욱들, 상처, 혹은 이별, 혹은 아픔, 눈물, 네, 낮은 발자국, 또 기도,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발자국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펜을 들어서 나의 삶의 자욱들, 포인트에 한번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송을 할 때 신앙송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 예술, 인문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의 오감을 충분히 소리로써 또 다른 감각과 함께 공유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네, 저는 사실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농담삼아서 이런 말을 하죠. 경상도에서는 3마디밖에 하지 않는다고요. 혹시 3마디 아십니까? 네, 그런데 신앙송을 하다 보니까 표현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잘 하지 않다가 네, 소리로서 표현하고, 또 소리와 몸으로서 표현하고, 또 비언어적인 눈짓으로도 표현을 하고, 네, 반언어적인 것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시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 이것들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표현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내 마음 표현하기, 이것을 저는 리듬 랭귀지라고 이렇게 일러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저에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물처럼, 또 구름처럼,
또 바람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줄줄줄줄 이렇게 기분 좋게 흐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줄줄줄줄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혹은 돌에 부딪히면서 또 자유롭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강물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손으로 표현해 보고요. 그리고 표정과 몸짓으로 또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할 동안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에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저는 좀 제한적이지만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한번 나의 마음을 손짓으로 그리고 눈짓으로 그리고 몸으로 한번 표현하면서 이렇게 낭송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구절을 이정아 시인의 구절을 가져왔었는데요. 한 20년 전쯤 아니면 30년 전쯤 제가 이 시를 종이에 써서 코팅을 해서 제비꽃과 함께 이렇게 코팅을 했던 종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종이가 있는데 코팅 종이가 있는데요. 가끔씩 그것을 꺼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만 보고도 제가 마음이 많이 응어리진 마음이 좀 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이정하. 기쁨이란 것은 언제나 잠시뿐. 돌아서고 나면 험난한 고비가 다시 펼쳐져 있는 이 인생의 길.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수 없이 울적할 때,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신의 존재가 한낱 가랑잎처럼 힘없이 발랑거릴 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는 더욱 소망한다. 그것들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화사한 꽃밭을 일구어낼 수 있기를. 나중에 알찬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꽃이 아니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 시가 시인의 글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 나의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 돌아서고 나면 또 험난한 고비가 다시 펼쳐져 있는 우리 인생길에서 가끔은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서 주체할 수 없이 울적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중심을 밀어나서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내 존재가 한낱 가랑잎처럼 힘없이 발랑거리기도 하죠. 그럴 때일수록 나는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그것들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서 화사한 꽃밭을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구절을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로
이 시처럼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자라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여지껏의 험난함이 여러분의 낭송의 걸음이 되었음을 또 생각하시면서 소망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이정하. 기쁨이란 것은 언제나 잠시뿐. 돌아서고 나면 험난한 고비가 다시 펼쳐져 있는 이 인생의 길.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수 없이 울적할 때,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신의 존재가 한낱 가랑잎처럼 힘없이 팔랑거릴 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는 더욱 소망한다. 그것들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화사한 콩밭을 일구어낼 수 있기를. 나중에 알찬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꽃이 아니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네, 혹시 어떤 험난함 때문에 지금 가슴이 먹먹하거나 슬퍼진다면 이 19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라는 시입니다. 아주 짧지만 또 임팩트 있는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 여러분들 아십니까?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요, 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바다, 문무학. 바다가 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 어머니는 바다가 되었다. 네, 바다와 닮은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괜찮다, 괜찮다. 네, 가끔씩 어머니의 말처럼 또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처럼 이렇게 되뇌기도 합니다. 네,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내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줍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요. 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저도 아주 최근인 것 같습니다. 50이 넘어서야 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시를 낭송하게 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시를 읽으시면서 그런 사랑의 마음, 또 승화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바다라는 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 문무학.
바다가 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 어머니는 바다가 되었다. 네, 너무 예쁜 시인 것 같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자세히 보면요, 5,6도의 모습입니다. 네, 부산의 5,6도의 모습. 저희 씹는 문화 자문위원이신 주대선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읽을 시는요,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 사이, 그리고 나태주 시인의 천천히 가는 시계, 그리고 15읽기로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아 시인의 시로 함께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시는요, 도종환 시인의 3시에서 5시 사이인데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시간은 몇 시쯤입니까? 네, 저는 이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많이 공감이 가고요. 특히 제가 한국신석정 신앙송협회를 맡고 있는데 신석정 문학제 중에서 제1회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이 도종환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종환 시인의 이 시를 문학제 때 이제 낭송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조금 더 감회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3시에서 5시 사이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3시에서 5시) 사이. 도종환. 산번나무 잎 한쪽이 고추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젊은 욕심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아침 일찍 정신없이 막 일어났다가 이제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조금은 쉬는 시간이고, 그리고 뒤를 조금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오게 되겠죠. 아직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여유를 지키면서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생의 나이를 한번 시간에 비유해보면 80을 산다고 가정해보면요. 20대는 오전 6시, 또 30대는 오전 9시, 그리고 40대는 12시쯤 될까요? 50대는 오후 3시, 60대는 저녁 6시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3시에서 5시 사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이 계절과 참 어울리는 그런 시일 것 같은데요.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다. 그래서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이제 중심의 시간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어두워지기 전까지 몇 시간이 남아있기에 나의 삶이 또 고맙고 또 한 번은 더 찬란한 놀거 황홀을 허락하시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그럼 3시에서 5시 사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화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느낌을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시에서 5시) 사이 도종환. 산범나무 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저문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네, 첫 번째 시 3시에서 5시 사이였고요. 이번에는 천천히 가는 시의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 하면 지금 현재 한국 시인협회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풀꽃이라는 시의 또 시의 시를 쓰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풀꽃 말한기 한번 낭송하고 할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여러분 따라하셨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제목은 좀 올려서요. 풀꽃, 나태주.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우리 풀꽃이라는 시 함께 해봤고요. 이번에는 천천히 가는 시계,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요. 천천히 가는 시계를 읽어보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는 영화인데요. 80세 노인의 얼굴을 한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영화는 시작되는데 거꾸로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일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 속 명장면 중에서 몇 구절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좋은 명장면 구절요. 가치 있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늦었다는 건 없단다.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는데 시간 제약은 없다. 넌 변할 수도 있고 혹은 같은 곳에 머무를 수도 있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천천히 가는 시계, 나태주. 천천히 가는 시계를 하나 가지고 싶다. 수탉이 길게 울어서 아침 먹을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뻐꾸기가 지게 울어서 점심 먹을 때가 지나갔군 느끼게 되고, 부엉이가 느리게 울어서 저녁밥 지을 때가 되었군 깨닫게 되는 새의 울음소리만으로 돌아가는 시계. 나팔꽃이 피어서 날이 밝은 것을 알고, 또 연꽃이 피어서 해가 높이 뜬 것을 알고, 분꽃이 피어서 구름 낀 날에도 해가 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꽃의 향기로만 돌아가는 시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가고 시도 쓸 만큼 써보았으니 나도 이제는
천천히 돌아가는 시계 하나쯤 내 몸속에 기르고 싶다. 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얼마나 살펴보시나요? 관찰하시나요? 주변을 살펴보면서 또 시간의 흐름을 깨닫게 되고, 가을이 와서 낙엽이 떨어져서 만추가 되어서 푸른 하늘이 되어서 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나팔꽃이 피어서 날이 밝은 것을 알고 또 연꽃이 피어서 해가 높이 뜬 것을 알고 분꽃이 피어서 해가 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참 넉넉하고 풍요롭고 또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시를 보면서 시인은 단순히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낭송을 많이 해도 이렇게 도를 닦을 수 있을까요? 네, 천천히 가는 시계 조금은 여유를 가지면서 느껴보면서 세상을 느껴보면서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가는 시계. 나태주. 천천히 가는 시계를 하나 가지고 싶다. 수탉이 길게 울어서 아침 먹을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뻐꾸기가 제게 울어서 점심 먹을 때가 지나갔군 느끼게 되고, 부엉이가 느리게 울어서 저녁밥 지을 때가 되었군 깨닫게 되는, 새의 울음소리만으로 돌아가는 시계. 나팔꽃이 피어서 날이 밝은 것을 알고 또 연꽃이 피어서 해가 높이 뜬 것을 알고 분꽃이 피어서 구름 낀 날에도 해가 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꽃의 향기로만 돌아가는 시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가고 시도 쓸 만큼 써보았으니 나도 이제는 천천히 돌아가는 시계 하나쯤 내 몸속에 기르고 싶다. 나도 이제는 천천히 돌아가는 시계 하나쯤 내 몸속에 저도 기르고 싶습니다. 네, 천천히 가는 시계 나태주 시인의 시 함께 해봤습니다. 이 시들을 읽고 있노라니까 이 중용 1장이 생각이 납니다. 사서 삼경 중에 해당되는 중용 그 첫 번째 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명 지위성, 솔성 지위도, 수도 지위교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늘이 사람에게 주어서 타고나게 한 것을 성, 인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인성을 따라서 사람의 도리를 하고 또 사람의 도를 닦음을 배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인성을 기르고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하게 하고 그런 도를 닦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가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한 분 계신데요. 최진석이라는 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면 어떤 사람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요? 네. 제가 나누는 기준은요, 영혼이 높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제가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 최진석 철학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시를 읽는 사람과 시를 읽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시를 읽는 사람 중에서도요, 시를 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 말에 100분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를 읽고요. 1000번, 10,000번 많은 시를 읽고 또 10편, 1편, 10편, 100편 이렇게 시를 외우다 보면 그 시 속에 있는 승화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체험을 하면서 느낀 게 이 중용 1장의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15 읽기를 할 건데요. 제가 하는 15 읽기는요, 시에 음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요, 시를 몇천 번, 몇만 번 이렇게 읽다가 우리나라의 전통 구조와 이 시의 구조가 많은 비슷한 율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격대로 시를 읽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를 노래처럼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 율격에는 기본적으로 전통 리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두마디 대응이라는 것과 사음보 율격입니다. 두마디 대응, 두 개로 좀 나누어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송을 할 때도 두 마디로 두 개로 나누어서 읽어보시면 리듬을 가장 잘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우를 읽을 때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읽으면 더 리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소월 시 중에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두 마디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동시가 동료로 된 감자꽃이라는 시에서 자주꽃 핀 건 자주 감자, 파구나 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구나 마나 하얀 감자 이렇게 두 마디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두 마디 대응을 변형시킨 것이 사음보 율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두 마디 대응의 편안함과 또 두 마디 대응의 변화를 추구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구절을 사음보 율격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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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박두진의 해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해야 수사라 해야 수사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렇게 삼보 율격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율격에 맞추어서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아 시를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하.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추색의 주종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멍을 터뜨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림이더라. 나를 미워하던 사랑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 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아 시인도 삶의 질곡이 참 많은 시인이셨는데요. 이제 이혼을 하시고 또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끝에는 서울역의 노숙자까지 되어서 다시 시인이 되기까지 많은 험난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또 뇌경색도 앓으셨던데 지금 건강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험난함들을 다 겪고 나서 이렇게 태어난 시가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라는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에 이 시를 읽고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이 시를 읽어보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뒷구절 중에서 이 구절이 저는 마음에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고 또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아름답기만 한 그런 마음, 그런 승화의 정신.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그리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하.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추색의 주조음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멍을 터뜨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 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오늘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오늘 이강 마치겠습니다. 시를 읽으면 상처도 꽃이 된다. 김민아였습니다. 안녕.